예, 안녕하세요. 포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커뮤니케이션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보통 직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지만 굳이 직장뿐만이 아니라 개인 생활에도 이런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익혀두면 되게 도움이 돼요. 일단 오늘 하는 건 질문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질문을 하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넓은 범위의 질문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대화를 하다가도 내가 뭔가를 얘기했는데 이쪽에서 하나도 이해 못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뭐라고 다시 말해줘. 그러면 저는 20분 동안 말하다가 이 사람은 20분 뒤에다 처음부터 다시 말해줘 이러면 저는 20분 동안 또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이란 게 저도 그렇지만 딴 사람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20분을 얘기했는데 20분 전체가 이해가 안 될 리가 없거든요. 그냥 어느 부분이 이해가 하나가 안 되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 사람이 가정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가정을 몰라서 이 사람이 말하는 문맥을 이해를 못하거나 이런 게 있어요. 사실 그럴 때 제가 정말 이 사람한테 그냥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해줘 그러면 대부분은 이 사람은 똑같은 걸 반복해 말할 뿐이고 저는 역시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질문할 때 어떻게 하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해 못하는 거 하나를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나 지금 네가 요런 단어를 썼는데 아니면 요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전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왜 그런 말을 했냐? 그럼 얘기를 하겠죠? 그럼 자기도 한 가지만 대답해 주면 되니까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거나 뭔가 좀 바꿔서 말하거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뭔가 여전히 이해가 안 되면 그래 네가 무슨 가정을 했고 뭐 했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결과적으로는 서로 공통되는 곳을 찾으면 나머지는 다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직장이나 개인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뜬금없이 질문을 할 때 보통 상대방은 뭔가를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주의를 받아서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질문을 할 때 질문을 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아무 얘기 없이 한마디 질문을 딱 했어요. 그래 이거 왜 필요해요? 이랬을 때 그러면 상대방은 이 사람이 왜 이 질문을 하는지 이해를 못한 경우가 많아요. 제 머릿속에는 당연히 나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요 질문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은 그 질문 하나가 굉장히 많은 거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질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정확히 이 사람이 뭘 물어보는지 모르니까 대답을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서로 대화하면서 막 찾으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낭비가 돼요. 그럼 과연 질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생각으로는 첫 번째 가장 좋은 질문 방법은 상대방이 응 맞아 라는 내용으로 대답을 할 수 있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주니어고 일을 하고 있다면 저희 팀에서 지금 주니어가 그렇게 많이 발전해서 그렇게 요즘에 대화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예전에 안 그러다가 저도 이제 애들 지금 한 15명 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가끔 딱 모를 때가 있어요. 누가 질문을 할 때. 그럼 와서 얘는 그래요. 나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럼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이런 과정을 밟았다. 근데 저는 그 순간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뭔 얘기인지. 그러면 일이 뭐야? 그러면 이런 일이면 딱 이해가 돼요. 그렇구나. 그리고 자기가 이런 일을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막혔다. 근데 이 막히는데 자기가 살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맞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빠르게 답할 수 있어요. 맞으면 맞다 끝 아니면 아니고 네가 요 생각 잘못했으니까 요거 고쳐서 요거 좀 더 봐. 그럼 걔는 오케이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 일 하다가 또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아니면 풀리면 다 풀고. 그게 첫 번째 방법의 질문이에요. 두 번째 방법의 질문은 뭐라 그럴까 내가 그냥 맞아 아니다 라는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이 앞에 말한 건 과정 있잖아. 내가 이런 과정을 밟았고 이런까지 발견했는데 도무지 그 다음에 뭔지 모르겠다. 전혀 막혀서 모르겠다. 그 질문은 바로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얘가 뭘 했는지 알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고 이런 말을 했을 때 여기서는 이미 이런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 아니까 그럼 저는 그래 그 문제가 아니면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럼 그 중에서 하나가 답일 거라고 답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만큼 더 빠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런 앞뒤 관계 없이 자기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막혔다 그러면 저는 해줄 말이 없어요. 그러면 너 이거 확인해봤냐? 응. 이거 확인해봤어? 응. 이거 확인해봤어? 응. 이거 확인해봤어? 응. 이거 확인해봤어? 응. 그 시간 낭비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저는 그 문제를 지금 당장 막 일하고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다가 얘가 물어봐서 주의를 돌린 거잖아요. 그러면
걔가 그 짧게 설명할 수 있는 그 2분 만에 설명할 수 있는 걸 저는 찾아내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럼 둘 다 벙 때리고 있는 거고 그동안. 그럼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그 친구도 4시간 낭비하는 거고 나도 그 친구 시간 낭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는 뭐 어찌 보면 대답 늦게 듣고 뭐 이런 거니까 또 효율도 안 오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질문할 때 가장 좋은 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무조건 상대방한테 맞아요? 이거 맞아요? 라고 물었을 때 상대방이 예, 아니요 대답할 수 있게. 그게 아니면 자기가 여태까지 찾아본 방법 모두 다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도움을 청하는 거. 세 번째서는 이제 나 그거 몰라요 라고 손드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차피 그건 시간 낭비하겠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자기도 알고 싶지 않고 자기도 뭐 이렇게 그냥 모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주세요. 요거 한 부분 이해 안 되는데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주세요. 그런 거죠.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주니어들이 그렇게 질문하기 시작하면은 일단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설명을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정말 배우려면은 남을 가르치거나 설명을 하는 얘기가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주니어가 이렇게 와갖고 저한테 물어보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이렇게 브레이크 다운하고 하나씩 물어볼 정도가 된다면은 자기 스스로 분석을 자기 스스로 나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자기도 뭔가 찾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자세를 보이는 사람은 일단 시간 낭비도 안 하고 발전도 빠르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거 있어요. 이제 내가 일할 때 남한테 그냥 저는 이제 남한테 질문해서 남이 답해주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찌 보면 제가 찾는 것보다 빠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답을 얻다 보면은 저는 어차피 기억을 못해요. 5번, 6번, 7번 남한테 물어봐야 되고 저는 그동안 남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제가 똑같은 거를 3번, 4번 물어볼 때가 되면 사실은 저는 노트를 적어두고 나중에 그 노트를 봐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단지 남한테 물어보는 게 편하다는 이유로 남한테 물어보면 남은 일하고 있는 사람이죠. 남은 딴 거 하고 있는 사람이죠. 물어보는 순간 그 사람 집중은 30분 동안 깨져요. 깨지고 다시 돌아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저는 이미 제가 문제를 찾고 있는 과정이니까 한 번 물어본다고 제 시간이 낭비가 되진 않거든요. 근데 단지 자기가 편하려고 남 30분 낭비하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똑같은 질문 몇 번이나 질문하면서 계속 뭐라 그래 자기 바보라는 거 증명하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 많이 하는 사람들은 주니어 때는 괜찮거든요. 근데 인터미디어 시니어 올라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피하기 시작해요. 실력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기 편하자고 남 이렇게 뭐 부려먹는 건데 그래도 되긴 돼요. 내가 돈이 열나 많다면.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이거 신경 쓰기 싫으니까 사람한테 물어보고 뭐 해주면 고마워 그러고 뭐 대가를 주는 경우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어찌 보면은 자기는 남한테 해주는 거 없는데 남한테 그냥 편하게 받고만 있는 거 뭐 처음에는 뭐 그냥 난 주니어니까 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인터미디어 시니어까지 되다 보면은 그런 자세는 보통은 뭐라 그럴까 많이 기피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그래서 뭐 오늘 하고 싶었던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질문할 때 상대방이 맞아 아니야 라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을 최대한 찾으려고 하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자기가 여태까지 노력한 모든 거를 설명을 해서 그걸 답을 들어야 되고요. 제가 아까 말했던 주니어는 노트를 적는 습관이 있어요. 종이에. 굉장히 놀라운데 저도 못하거든요. 그러면 언제나 보면 자기는 이걸 했고 이거 했고 이렇게 다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요. 하나하나 와서. 근데 이 친구가 되게 똑똑한 친구는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열심히 그런 거 노력을 하고 체계적으로 밟아가는 과정 자체가 이 사람의 그 뭐랄까 발전을 되게 도와요. 그리고 되게 빨리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어찌 보면 제가 예전에 말했던 수재는 천재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에 그 수재의 자세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친구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제 체계적으로 질문하자. 그리고 그냥 나 몰라 그러고 손 놓지 말자. 자기가 모르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난 그냥 몰라 이해가 안 돼 할 줄 몰라 라고 손 놓는 거는 어차피 뭐 제대로 일하기를 포기한 거고 어찌 보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 그 뭐라 그럴까 독립적으로 소유하기도 포기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뭐 근데 뭐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는 사람이면 그렇게 살던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은 자기 인생이 더 피곤해지고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나이가 들으면 들을수록. 뭐 그 정도 얘기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올바르게 질문하는 법. 뭐 이거는 마찬가지로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효율적인 온라인 대화 스타일하고 좀 비슷하죠. 근데 직장에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다 보면 일상생활에서 많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되게 일상생활이 편해지기도 해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쓸데없이 막 이상한 얘기하면서 머리 아픈 거 싫고 그냥 필요한 거 얘기하고 넘어가고 그게 훨씬 낫더라고요. 버프였습니다.